안녕하십니까. 예, 2016년 전기산업기사 2회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21번. 자, 인입되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밑줄 좀 치세요. 정정값 이하.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밑줄.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는 계정기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될까요? 부족전압 계정기 사용하면 되겠죠. UVR 계정기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전압이 떨어졌다. 부족전압이 됐다. 부족전압 계정기 사용하면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배전선로용 퓨즈는 파워퓨즈라고 되어 있네요. 파워퓨즈.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랬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수용과 설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F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피레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MOF라는 게 있습니다. MOF가 뭐냐면 메터링 아웃핏 해갖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됩니다. 얘가 뭐냐면 요 옆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력량계가 같이 달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요 MOF 내에는 CT하고 PT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CT는 뭐 하는 거냐면 커런트 트랜스포머고 포텐셜 트랜스포머입니다. PT는 얘는 전류를 트랜스포하는 거고 얘는 전압을 트랜스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고전압이 들어왔다. 22,900V다. 22,900V가 들어오면 낮은 전압, 낮은 전류로 만들어줘서, 낮은 전압으로 만들어줘서 전력량계에 전력을 전송해주면 우리가 이 2차 측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을 검출해서 전기요금 내게 만들어 놓은 게 MOF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뭐 CB가 있고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PF, 파워퓨즈의 역할은 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부하 측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하면 CB가 동작하는 것이 맞는데, 이 CB는 값이 좀 비쌉니다. 값이 비싸서 얘한테 부여하는 역할이 과부하가 생기거나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너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부하 측에 단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네가 동작해라 단락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PF하고 CB하고 같이 붙어 있는 수전 용량으로 보면 PF CB형이 됩니다. PF CB형. 이런 PF CB형에서는 PF가 단락 전류를 차단하고 CB 차단기는 커런트 서킷 브레이커는 과부하나 지락을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답이 22번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접촉자가 외기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의 염려가 없으며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진공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를 그랬는데, 세 번째 줄에 진공 중에 밑줄을 줍히세요. 진공 중. 자, 요게 어떤 거냐면 요게 아크를 끄는 매질입니다. 매질. 아크가 생기는데 그 아크를 끄는 매질이 뭐다? 진공이다. 무슨 소리냐? 차단기가 있으면 이 차단기의 극간을 오프시키거나 이런 열어야 될 때 가스통 이런 통 안에다 넣어놓고 이 통 안을 뭘로 채웠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했는다. 그러면 진공 차단기가 되는 거고요. 바큐um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거고, 여기를 기름을 넣어놨어요. 오일을 넣어놨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입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유입 차단기. 얘가 뭐예요? OCB가 되겠죠. 오일 서킷 브레이커가 될 것이고, 이걸 전자력을 이용한답니다. 그럼 얘가 MBB가 되는 거고, 얘가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압축 에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기 차단기가 됩니다.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VCB, MCB. 가스를 채웠어요. 가스. 그럼 여기 가스를 채우면 얘가 뭐가 될까요? 가스를 채우면 얘가 가스 서킷 브레이커 GCB가 되는 거죠. 진공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VCB 진공 차단기가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 2번.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매질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스나 자기력이나 진공이나 유입이나 압축 공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차단기를 열 때 아크가 빨려 나오는 거, 아크를 소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소매질. 자, 24번 볼까요? 24번은 유연학차가 75m, 최대 사용 수량이 200세제곱미터/세컨드, 수차 및 발전기 합성 효율이 70%일 때 수력발전소의 최대 출력을 메가와트로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메가와트의 밑줄을 좀 치시고요. 이렇게 치수탑이 있고 여기가 치수구가 있습니다. 치수구에서 물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러면 조합수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터빈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자, 출력을 보면 여기서의 출력, 터빈 입구에서의 출력, 아직 터빈이 어떤 효율을 깎아먹지 않았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터빈 입구에 들어오는 출력을 우리가 P 이론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터빈이 물이 떨어져서 터빈 날개를 때리고 터빈을 돌리고 하면 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 터빈에서의 출력을 PT 출력이라고 하고, 터빈 출력, 터바인 출력을 터빈 출력이라고 하고, 얘를 9.8 QH 이타 T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론 출력은 터빈 출력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 출력은 9.8 QH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축을 여기가 터빈이 돌려주는데 그 발전기도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쓰다 보면 그 효율을 뺀 나머지 출력을 우리가 발전기 출력이라고 하고, 발전기 출력은 9.8 QH 이타 T 이타 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해보라는 거죠. 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9.8에다가 Q가 얼마 줬냐면 U량입니다. Q 세제곱미터/세컨드인 초당 한 개의 최적 1세제곱미터 최적에 채우는 물의 양은 얼마가 주어졌냐면 200세제곱미터/세컨드가 주어졌네요. 200세제곱미터/세컨드 기본 단위가 주어졌고요. H 유연학차는 낙차, 여기서부터 여기에 물을 떨어뜨리는 요 높이, 그 유연학차는 얼마냐? 유연학차가 75m라고 주어졌네. 그죠? 75m 곱하기 이타 T, 이타 G를 합성한 효율이 0.7이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데, 그 얼마 나온 것이 기본 단위가 뭐냐?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얘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 기본 단위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메가와트로 구하라 했으니까 12 몇 승을 곱해주면 메가와트다.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메가와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102.9 메가와트가 나오더라. 답이 1번이 되겠네. 자, 25번 볼까요? 25번은 서울과 같이 부하 밀도가 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전소의 수와 배전거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랬는데, 어찌됐든 배전거리를 길게 하면 뭐가 커진다고요? 선로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부하양은 똑같이 사용을 해. 부하양을 똑같이 사용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합칭, 벡터적으로 합성값이 뭐라고요? 전압 강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전선로를 길게 할 게 아니라 배전선로를 짧게 해야 되겠죠. 짧게. 왜? 이 임피던스라는 놈은 R 플러스 J의 X값을 갖고 있는데, 얘의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오음파 킬로메타당입니다. 또는 전선을 볼 때 메타당 오음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메다수를 길게 한다면, 얘를 크게 한다면 10m당이다, 100m당이다, 1000m당이다 그러면 그 값들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 배전선로를 짧게 하고 전원 측에다가 부하를 집중시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변전소는 수를 증가시키되 배전거리를 감소시키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답이 2번에 있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어떤 가운선의 인덕턴스가 1.6mAh/km이고 정전 용량이 0.008 마이크로페라킬로미터일 때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하시오. 특성 임피던스 뭐 ZW라고 할까요? 특성 임피던스는 자, 어떻게 구하냐면 개방 어드미턴스에 대한 단락 임피던스의 비입니다. 그래서 개방 어드미턴스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자, 이것은
루트 뭐의 자승이죠? y라는 값은 g와 뭐의 합성이에요? j의 뭐? 서세턴스 b의 합성이죠. 그래서 얘는 g라는 c죠. c 플러스 뭐 xc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xc 플러스 j의 b값, 용량성 리액턴스분의 플러스 j의 b, 서세턴스의 합인데 얘들을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이렇게 루트 뭐의 자승? xc는 오메가 c죠. 오메가 c의 플러스 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b를 뭐라고 표시했나요? 여기서는 g를 앞으로 뺐네. g 플러스 이렇게 했네. g 플러스 혼덕선수 g 플러스 j의 xc 값인 오메가 c를 뒤로 빼놨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g의 플러스 오메가 c의 뭐예요? 각각 이렇게 취해 놓은 거죠. 이렇게 취하고 그 다음에 zs라는 값은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r하고 g는 너무 작기 때문에 얘들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소거해버린다면 J오메가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니까 제거해버린다면 뭐만 남는 거예요? 얘는 루트 C분의 L만 이렇게 남는 거죠. 루트의 C분의 L만 남습니다. 자, 저 C는 뭐냐? 얘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얘는 뭐냐면 로그 10을 밑으로 알고 있는 R분의 D분의 뭐예요? 0.02413이란 값이고 L이란 값은 0.460 로그 10 R분의 D의 값을 얘기합니다. 얘의 단위는 오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얘가 왜? 특성 임피던스라는 자체가 순저항이거든요. 순저항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보면 C값을 아주 주어졌어요. 우리가 로그 10 R분의 D로 계산했더니 그 C값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C가 0.008 마이크로페라파 킬로미터라고 주어졌습니다. 0.008 마이크로페라파 킬로미터니까 얘를 그냥 기본 단위, 얘하고 단위가 틀리잖아요. 미리고 얘는 마이크로니까 단위를 맞춰주면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페라파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L값은 얼마가 주어졌냐면 L값은 1.6 미리헬리가 주어졌네. 그러면 1.6 곱하기 10의 몇 승 해줘야지만 헬리가 된다?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걔가 447 순저항 오음이 나오더라. 447 오음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몇 번? 4번이 나오네. 4번.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좀 넘어가셔서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7번은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을 다른 접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 그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직접 접지 방식이 뭐예요? 변압기가 R상, S상, T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지에 철선, 동선 등을 이용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죠. 자,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 자, 무슨 소리냐? 이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대지의 전위가 0V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중성점에도 몇 볼트가 떠 있는 거예요? 같은 등전위가 된 거죠. 전위에 차가 없습니다. 그럼 0V라는 얘기는 얘 권선 하나를 띄어다가 이렇게 보면 얘 권선 하나를 띄어다가 이렇게 보면 얘 권선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네. 얘가 0V고 저쪽엔 요 끝에는 단자 전압이 걸려 있을 거니까 단자 전압만큼 전압에 차가 있을 텐데 얘를 절연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단절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절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절연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코일 하나를 절연을 여기는 얇게 하고 여기는 두껍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균등시켜서 이렇게 절연하는 얘를 우리가 무슨 절연이라면 저감 절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감 절연. 그래서 저감 절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락고장 시 이상전압이 낮다.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럼 그 지락전류가 이렇게 중성점을 타고 대지니까 대지에서 지구상이니까 대지를 타고 지락전류가 들어가지만 그 지락전류는 대단히 큽니다. 3I0로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크지만 나머지 건전한 상에 이 건전한 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어요. 건전한 상의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건전한 상의 전압은 이 건전한 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얘가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얼만큼까지밖에 상승을 안 하냐면 80%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야? 단자 전압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상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맞네요. 그러면 절연을 강화시키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락고장식 이상전압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은 이상전압이 높으냐? 이상전압이 높으니까 비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소리액터 접촉 방식이다 또는 델타 접촉 방식이다 그러면 한 상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은 전압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델타 결선은 루트 3배만큼 올라가고요. 얘는 루트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어떤 방식에서? 델타 결선의 비접지 방식에선 루트 3배, Y 결선의 소리액터 접촉 방식에선 루트 3배 이상이 상승하더라. 그래서 전위 상승이 가장 작습니다. 직접 접지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중접지 사고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닙니다. 매우 낮습니다. 답이 3번이 되네요. 3번. 다중접지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을 좀 볼까요? 28번은 단선시네요. 단선시. 전력선과 단선식이네요. 단선시가 아니라 선이 이런 얘기입니다. 전력선이 하나가 있답니다. 전력선이 하나가 있어요. 근처에 통신선이 있답니다. 통신선이 있는데 얘들을 인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한 가닥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인가합니다. 상전압을 인가했겠지 당연히. 상전압을 대지하고 사이에 상전압을 인가합니다. 상전압을 인가하면 얘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 I가 흐릅니다. 전류 I에 의해서 암페어 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장이 형성되겠죠. 자장권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데 얘가 자장권 내에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선이 이렇게 파이가 6이 되는데 통신선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얘도 전압이 뜹니다. 뭐에 의해서? C에 의해서. 그 C에 의해서 전압이 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CM,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전압을 체크해보자. 여기도 전압을 체크해보면 여기도 전압이 뜨는데 얘를 이제로라고 했나요? 이때 뜨는 전압을 이제로라고 하고 이 통신선에도 전압이 걸렸으니까 대지하구에 정전 용량이 발생할 것이다. 그 정전 용량이 발생하는 값을 C0로 하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단선식입니다. 자, 이런 단선식에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정전 유도 전압 E0를 구하라는 거네. 그죠? 여기에 뜨는 전압 E0를 구하랍니다. 그럼 E0는 어떻게 구하느냐? E0는 공식이 이거죠. CM 플러스 C0분의 누구 거, 내 거 말고 남의 거 CM 곱하기 전체 걸린 전압 2가 곱해지겠죠. 자, 왜 남의 거냐? 우리가 저항이다. 그래서 저항의 전체 전압을 여기서 2를 인가했다. 그랬을 때 저항이면 여기 요상에 이게 R1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R2라고 하면 여기에 만에 전압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로라고 했나요? 예, 이제로를 구해봐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죠? 이제로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회로인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제로라는 놈은 R1 플러스 R2분의 누구 거, 내 거 곱하기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요 V1 값을 이제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을 건데 콘덴서라는 놈은 저항과 그 성질이 완전히 뭐예요?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전압을 집어넣을 때 얘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지 뭐 이거. 여기가 소비하는 전력선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소비하는 뭐 통신선이 있다고 하면 요게 갖고 있는 CM, 요게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C0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체 전압 2를 인가했을 때 여기 E0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E0는 CM 플러스 C0분의 남의 거, 콘덴서는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압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이 나온 거죠. 답이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답이 있네요. 그죠? 상호 정전 용량이 들어가야 된다. 답이 1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을 좀 볼까요? 29번. 삼상삼도식 복도체의 방식에 송전선로를 삼상삼도식 단도체 방식 송전선로와 비교한 것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고 정전용량은 어떻게 되냐요? 복도체로 바꿨을 때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고 정전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계산하죠? 0.05를 N으로 나누죠. 복도체로 들어갔을 땐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에서 단도체를 복도체로 나눴다. 같은 굵기의 복도체로 나눴다. 그럼 단도체를 이렇게 복도체로 나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지름이 요만했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복도체로 나눠서 띄워놨더니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면 서로 반발하는 반발력이 생길 것이고 등가적으로 반지름이 커지는
등가 반지름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등가 반지름이 커지니 당연히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더라. C를 볼까요? C에는 공식이 뭐죠? 로그 11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이다. 여기서 얘 등가 반지름을 복도체로 키웠다. 얘를 키우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얘가 작아지면 C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되더라. 그래서 인덕턴스는 작아지고 정전용량은 커지더라.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답이 있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된다.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자, 30번을 좀 보죠. 30번은 송전 방식에서 성간 전압, 선로 전류, 역률이 모두 일정할 때 단상 이선식에 대한 삼선식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선당 전력비를 구하래. 한 성당 전력비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전력비를 구하랍니다. PB를 구하랍니다. PB, 전력비.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단상 이선식에서의 전력은 우리가 VI 뭘로 표시하죠? 코사인 세타로 표시하고 얘가 몇 가닥이 깔려 있다는 거야? 단상 이선식은 두 가닥이 있죠. 삼상 삼선식은 우리가 전력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하죠. 근데 몇 가닥 있어? 세 가닥 있으니까 2I 코사인 세타, 2I 코사인 세타 지워주면 법문수를 풀면 3분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2 루트 3만 남나요? 자, 그럼 얘가 계산하면 얼마냐? 115.47%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다 풀 수가 없으니 제가 표를 외우라 그랬었어요. 그죠? 표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전력비는 단상 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이라고 하면 단상 3선에서는 얼마나 된다는 거야? 133%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인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어? 지금처럼? 115%가 나옵니다. 115%가 나오는 것이고 단상 2선에 비해서 얘가 134%, 115%, 그 다음에 삼상 4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면 아마 얘가 70안 풀어봤습니다만 75%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표가 있으니까 우리 정규책에 보시면 표가 다 있는데 표를 좀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선비, 그 다음에 전력 손실비도 좀 외워두셔야 되죠.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단상 3선일 때는 얼마? 8분의 3이고 얘가 얼마? 4분의 3이고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었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두셔야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푸는 게 아니라 단상 2선하고 얘를 1을 넣었을 때 얘가 몇 프로 되는데 115% 나오더라. 이렇게 바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번을 보도록 하죠. 31번은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을 얘기하느냐 그랬는데 한번 좀 보일러 사이클을 한번 좀 그려보죠. 보일러 사이클을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번 이렇게 돼 있답니다. 과열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이 하나만 그려졌네요. 터빈이 하나만 그려졌네요. 여기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복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수 펌프가 있고 급수 펌프 있고 급수 가열기가 있습니다. 가열기. 그 다음에 또 급수 가열기가 또 있네요. 그죠? 급수 가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일러에서 증기를 과열시켜서 증기를 뜨거운 증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증기가 다시 또 과열기라는 걸 통해서 더 뜨거운 증기, 과열 증기로 변합니다. 과열 증기. 원래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 100도씨에서 물이 비등하기 시작하죠. 물이 보글보글 끕니다. 그럼 100도씨에서 물을 끓이는 걸 더 계속해서 거기다가 가열을 시켜주면 얘가 습증기가 됩니다. 습증기가 됐다가 이제 더 가열을 하면 습이 없어지는 이제 완전한 건조 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 증기를 더 가열하잖아요. 과열기에서. 그러면 진짜 이제 과열 증기 약 580도 정도의 과열 증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증기가 터빈 입구에 들어가면 580도짜리 터빈 입구에 증기가 들어가면 이 복수기는 뭐 하는 거냐면 저기 바닷물에서 바다에서
심해에서 약 4도쯤 되는 물을 끓어서 그냥 순환만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4도, 여기에는 580도 되니까 연락차가 생기죠? 연락차가 생겨서 열이 쭉 빠지면서 터빈 날개를 막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터빈이 쭉 돌면서 발전기에 뭐를? 회전자를 회전시키고, 회전자가 회전하면, 여기 계자겠죠? 계자가 회전을 하면 고정자 쪽으로 뭐가 나가는 거야? 유기전력이 발생되면서 뭐가 발생된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80도 되는 물을 그냥 4도씩 되는 대로 빼다 보니까 여기서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 이 복수가 이렇게 복수기가 있는데 복수기에 이슬 맺히다가 나중에 여기 물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차가운 4도는 아니겠지만 아주 차가운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일러로다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일러로 보내면 아주 차가운 물을 다시 뜨거운 증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연료가 많이 소비되겠죠. 연료가 대단히 많이 소비될 거를 그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얘는 일을 하는데 충분한 증기량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뜨거운 증기를 그대로 그냥 급수가열기라는 데다 보내서, 급수가열기라는 데도 보내서 여러 번 추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기를 여러 번 해서 계속해서 급수를 가열시키는 보일러가 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추기를 9단까지도 합니다. 9단. 우리나라는 9단까지 하는데 9번 정도 추기를 해서 뜨거운 물을 다시 보일러에 보내면 연료 조금만 떼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만들자. 그런 걸 우리가 얘를 재생산한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증기를 전부 다 추출해서 보일러에서 돌려서 다시 터빈에다 보내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재열을 가한다 해서 얘는 재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 재열 사이클을 전부 다 가동을 해야 그래도 보일러의 발전소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재생 사이클만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재생 사이클이 된다 그래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죠. 32번. 32번은 고압 배전소 내 성건전압을 3300V에서 5700V로 승합할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한다면, 손실률이 같대요. 같은 전력 손실률의 밑줄. 그럼 H는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삼상전력에 대한 삼상전력 손실을 구하라. 삼상전력에 대한 손실을 구하라. 만약에 전력 손실률이 같다, 뭐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없으면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전력 손실 PL은 3 I자승 R에서 모든 것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할 게 아니라 손실률이 같게 된다면 이 비율로 구해야 된다. 비율에서 공식을 찾아내라. 뒤에도 아마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해 놨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같은 손실률이라 그랬으니까 삼상전력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이고 삼상전력 손실은 3 I자승 R이니까 이것을 해석해보면 II 날라가니 얘가 뭐만 남는다?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3 IR이다.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자. 분모 분자에 이걸 곱해주면 분자에는 I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결국 3 PR이 남는 것이고, 분모에는 루트 3 루트 3 곱해지니까 3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남을 것이다. 3 3 날라가면 고로 뭐예요? P라는 놈은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더라. 이 공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V 자승에 비례하더라. 왜 이걸 구했느냐? 전압을 다 같은데 같은 손실률로 다 동일하게 두고 전압만 3300에서 얼마로 바꿨다? 5500으로 바꿨답니다. 그때 전력이 어떻게 되냐? 얘를 우리가 P1이라고 하자. P1일 때 P1 전력은 전압의 V1의 자승에 비례했었다. 근데 새롭게 변한 P2 전력을 구하랍니다. 뭐만? V2만 바꿨을 때 얼마로? 3300에서 5700으로 승합했을 때, 그러면 그때의 P2 전력은 얼마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네. P2는 V1분의 V2의 자승에다가 P1은 나누기 해서 이항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V1이 3300V였었고 V2는 5700V이니 이거의 자승에 P1 전력보다 이만큼이 더 뭐 된다? 전력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 얘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98 P1이 되더라.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공식을 쓰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아 P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는구나.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원래 전압이 3300V일 때 전력을 요만큼 생산했다면 새롭게 전력이 변했다. 전압이 변할 것이다. 얼마? 전압을 5700으로 승합했을 때 그럼 비례식을 넣고 비례식에서 계산해내면 간단하더라. 예,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저 공식은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다음에 33번을 볼까요? 33번. 터빈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있어서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에 의한 손실이 적다. 코로나. 수소는 H2는 냉각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냉각 효과가 크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 변압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고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기름을 채워놨잖아요. 그죠? 기름을 채워놨습니다. 코일이 있고요.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어요. 이게 변압기죠? 여기에 기름을 잔뜩 채워놨을 겁니다. 이렇게 채워놨는데 얘네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과부하에 의해서 절연유가 기름이 약간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가스가 있어요. 걔가 뭐냐? 수소가스. 뭐 CH4, 메탄, 뭐 C2H2, 아세틸렌, 뭐 C2H4, 뭐 에틸렌, C2H6, 에탄, 뭐 등등 이런 가연성 가스뿐만 아니라 뭐 CO, 뭐 여러 가지 가스가 막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H2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H2가 뭐예요? 결국 과열이 된 것을 식혀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소 냉각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도 변압기뿐만 아니라 발전기에도 발전기를 밀폐시켜갖고 발전기를 넣어놨겠죠. 안에다가 넣어놓고 여기다 수소를 가득 채워놨어. 수소를 채워놓으면 냉각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냉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냉각을 시켰을 때 수소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중에 코로나에 의한 손실이 적어진다. 당연히 코로나가 안 생기죠. 냉각이 잘 되니까 코로나가 발생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는 코로나 잘 안 일어나잖아. 여름에 잘 일어나는 거지. 온도 계수가 포함되잖아요. 온도, 그죠? 두 번째, 수소 압력의 변화로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수소가 압력을 좀 더 가해주면 이 발전기의 출력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 냉각을 잘 시켰기 때문에 유효전력이 더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의 열 전도율이 커서 발전기 내 온도 상승이 저하한다. 네, 수소는 열 전도율이 커서 온도 상승이 저하되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수소의 역할이니까. 자, 4번. 수소가 부족 시 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수소와 혼합하면 공기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폭탄 되는 거 아니야? 수소 폭탄 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답이 공기와 수소는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밀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 자, 34번으로 가죠. 34번. 자, 34번은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 고저차가 없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A점, B점, C점이 있는데 고저차가 없이 이렇게 가선돼 있다가 이게 전선이 B점이 뚝 떨어졌답니다. 뚝 떨어졌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그때 이 D를 구하랍니다. 이게 D1이고 이것도 D1이니 요 길이가 D1, D1 이게 뭐예요? DB죠? 딥. 2도라고 하죠. 2도가 딥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B점이 뚝 떨어지면 D로다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야. 딥이. 이 딥이 수평면에서 이렇게 뚝 쳐서 전주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D는 얼마냐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풀이를 좀 같이 보실까요? 시험장에 가서 푸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풉니다. 같은 전선이 같은 경관으로 뚝 떨어지면 이게 몇 배가 될까? D1에 D는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12m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12m 하면 24m 되는 거 아니에요? 24cm.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인 거예요? 2번에 있습니다, 2번. 이렇게 풀어야지. 해설대로 푸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 푸시다가 그냥 나오실 겁니다. 자, 35번. 송배전선로에서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상전압은 크게 이상전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외부 이상전압과 설비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뭐냐면
우리가 전주가 있으면 또는 철탑이 있으면 전선이 가설되어 있죠. 이역에 전선에 내가 직격했다. 또는 근처에 내가 쳤을 때 나도 내격을 일으켰다. 그러면 얘는 직격내, 얘는 유도래가 됩니다. 직격내와 유도래 두 가지가 있다. 직격내와 유도래가 있다. 내부 이상전압에는 내부 이상전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위치를 또는 차단기를 개방할 때 폐로할 때 생기는 개폐 서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개폐 서지 이상전압. 개방하고 폐로하면 아크가 딸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서지라고 하는데 그 서지 이상전압이 있다.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에 또 크게는 지속성 이상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 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좀 해드릴게요. 적어드리긴 좀 그렇고 개폐 서지 이상전압에는 무부하 선로를 개방할 때 생기는 이상전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상 비동기 투입할 때 이상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하 차단 시 이상전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성 이상전압에는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되는 이상전압, 그 다음에 페란티 효과도 이상한 전압이 생긴 거죠. 페란티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이상전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 부하 시 이상전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는 내부 이상전압이 아닌 걸 찾으라 그랬어요. 답은 간단히 보이죠? 2번에 보면 유도래에 의한 이상전압, 얘는 유도래의 이상전압은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이상전압이다. 그 다음에 풀이를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 답이 3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을 한번 보죠. 설비 용량이 800kW,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변전시설 용량은 최저 약 몇 kVA 밑줄 kVA, 변압기 용량은 kVA로 구하는 것이다. kVA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역률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36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입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내고 싶어요. 변압기 용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부하가 하나뿐이 없나요? 800kg짜리 하나뿐이 없네. 여기 800kg짜리 부하가 있답니다. 이 800kg가 한 방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수용되는 수용률은 60%랍니다. 60%. 그러면 68에 48, 여기에 걸리는 게 얼마? 480kW가 걸리겠네요. 자, 이럴 때 이 부하에 부하간에 이런 여기 부하들이 사실은 있는데 800kW가 있는데 그 부하간 부등률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1.2가 주어졌습니다. 1.2. 부등률을 1.2라고 할게요. 이 부등률이 1.2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kVA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콘덴서 용량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지 않나요?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 얘가 피상전력은 kVA다. 여기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러면 유효전력 PkW는 어떻게 구한다? kVA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하는 거죠. 이렇게 쓰니까 헷갈린가요? 이거 아니에요?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왜? 단위로 보면 볼트, 암페어, 코사인 세타다. 단지 킬로로만 주어졌다. 킬로, 볼트, 암페어, 코사인 세타다. 결국 여기서 얘가 단위가 킬로와트인데 kVA를 구해내보자. 그럼 kV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밑으로 내보내면 코사인 세타 분의 뭐가 된다? P, 킬로와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변압기 용량을 구한다는 얘기는 부하 사용량 킬로와트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역률로 나누는 거죠. 역률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kVA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한다? 변압기 용량 계산은 부등률식에서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누면 된다? 킬로와트를 부등률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역률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누면 된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부등률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부등률은 뭐예요? 어느 점에 합성한 최대 전력분의 킬로와트가 되겠죠. 각 수용과의 수요 최대 전력의 합 킬로와트를 뭘로 나눈 거? 이거로 나눈 게 부등률이다. 얘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항상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부등률이다. 그럼 여기서 합성 최대 전력을 계산하시오. kVA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일리 딱 넘겨줬어. 그래서 봤더니 단위가 안 맞아. 킬로와트야. 근데 kVA 구하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 역률로 나눠서 부등률하고 자리만 바꾼 게 요식이죠. 그럼 요식에서 계산하면 된다. 부등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1.2. 역률이 얼마? 0. 얼마 주어졌나요? 9. 0.9 주어졌네. 0.9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또 수요 전력 최대 합은 800kW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 0.6을 곱한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얼마? 444.44 kVA. 고로 450이 됐네요.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7번을 보시면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대하여 틀린 것은 그랬는데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이런 게 소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변압기의 중성점에 리액터를 이렇게 붙인 게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시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 해방되기 전에 다 이렇게 깔아놓고 도망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직접 접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왜? 얘가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돈이 없는데 얘로 하면 돈이 비싸져요. 나중에 절연비를 크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야?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건전상은 전이 상승이 몇 배까지 된다고? 누수 300 이상이 되니까 절연을 계속 해줘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절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액터를 다 떼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1번 지락전류가 대단히 적다. 지락전류는 대단히 작습니다. 지락전류는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고요. 건전상의 전이 상승은 가장 큽니다. 자, 두 번째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할 수 있다. 지락전류가 작으니 옆에 통신선이 있어요? 영향 준다 안 준다? 영향이 거의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락 중에도 계속 송전이 가능하다. 얘는 특징이 한 상이 지락되더라도 송전이 이게 지락전류가 하도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 여기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송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네 번째 선택 지락 계전기 동작이 용이하다. 이 전류값이 작은데 고장을 검출할 수 있나요? 이 CT라는 놈은 뭘 갖고 검출하는 거야? 전류의 크기 갖고 검출하는 건데 얘가 워낙 작으니까 검출이 안 돼. 그래서 보호계전기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용이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은 전력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전력원선도가 뭐냐 하면 전력원선도라는 것은 송전단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을 100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수전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니시브 측에서는 50만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죠? 손실이 되죠, 손실. 50이라는 놈은 손실이 될 거예요, 손실. 이런 것들을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표를 그려놓고 전력 원선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수전 측에서도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반지름을 이용한 원을 그려놓고 얘를 가로축을 P, 세로축을 무효전력 Q라고 합니다. 가로축 유효전력, 세로축 무효전력. 얘가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발전 양대로 이렇게 점을 쭉 찍어 봅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유효전력이 PS 송전단이 요만큼 전력이 나온다 그러면 요만큼이 무효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 발전기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수전단에서는 송전단 말고 수전단 측에서는 수전한 전력이 PR이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붙여야 되는 콘덴서는 요만큼 붙여야 돼. QR은 요만큼을 붙여야 돼.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전력 원선도다. 이 전력 원선도를 그림으로써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풀이를 좀 같이 보시면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정태 안정극한 전력, 선로 손실과 송전 효율, 조상 용량,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수전단의 역률,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 각 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은 과도 안정 전력,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 송전선의 역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좀 보셔야 되고요. 요거를 보면 하나하나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을 100을 줬는데 출력은 50만 나왔다 그러면 효율이 몇 프로 되는 거야? 50%가 되는 거죠? 효율을 구할 수 있고,
역률도 구할 수 있다. 역률. 코사인 세타 R도 구할 수 있다. R은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세타 R은 피상전력 분의 뭐? PR을 구할 수 있다. 세타 R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세타 S, 코사인 세타 S는 못 구하느냐? 왜? 콘덴서를 우리가 얼마 붙여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률을. 이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송전단의 역률은 구할 수가 없다. 수전단의 역률은 구할 수가 있지만 송전단의 역률은 구할 수가 없다. 뭐 등등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몇 번을 보시냐면 39번을 보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39번 볼까요? 39번. 자, 선로가 있고요. 여기가 송전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수전단이야, 수전단. 모타를 사용하는 수전단이에요. 이상전압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뭐 TR이라고 할게. TR이 맞겠네. 이상전압이 생기면 원래 60Hz도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내가 치면 이만한 이상전압이 발생을 했다고 하죠. 이만한 이상전압이 그대로 변압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변압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선되겠죠. 당연히 소선이 될 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피레기를 설치하죠. 피레기. 요점 피레기를 딱 설치합니다. 피레기. 뭐 LA라고 하겠습니다.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피레기는 여기 극간이 이렇게 있는 직렬 갭이라는 게 있고 뭐 특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극간에 아크가 생깁니다. 어떨 때 아크가 생긴다?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요즘에 아크가 탁 연결되면서 아크로 연결되면서 여기 영전이네 대지저항도 낮네. 왜? R값이 대단히 작겠죠? 작게 접지를 해놨을 거니까 15옴 미만으로 접지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순 임피던스 덩어리 아니야. 그죠? 코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겠죠. 이상한 전압이 이쪽으로 쫙 빠집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큰 게 들어왔다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제한이 돼. 그럼 얼마나해지는 거야? 요만해지는 거지, 전압이. 요만해진 전압이 들어옵니다. 전압이 작다 보니까, 작아지다 보니까 얘가 아크가 이제 끊어져 버리네.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럼 요 이상한 전압, 그 제한된 전압은 얼리 들어가도 된다. TR로 들어가도 TR도 어느 정도 저렴 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TR이 보호된다. 보호. 그걸 우리가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제한 전압이다. 그 제한 전압은 3번에 보시면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다. 피레기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제한 전압이 이런 것이다. 마지막 4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40번은 2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운전하고 있다. 한 대의 변압기가 소선되어 V 결선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516kVA라고 부하가 516kVA라고 하면 변압기는 약 몇 프로 과부하 운전이 된답니다. 과부하. 무슨 소리냐면 원래 200kVA죠. 단상 변압기 200kVA 200짜리가 이렇게 델타 결선 운전해서 삼상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삼상전력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원래대로 따지면 200 곱하기 몇 대? 세대니까 600kVA까지는 킬로볼트 암페어까지는 부하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한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끊어지면 얘도 삼상 운전이 되는데 PV 운전, 두 대 가지고만 운전하니까 PV 운전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누트 3배의 한 대 용량만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럼 출력이 나오면 누트 3 곱하기 얼마 나온다는 얘기? 한 대 용량은 200짜리니까 200만큼만 나오겠죠. 그러면 누트 3이 1.73mm니까 340 정도 나온다고 할까요? 340kVA의 출력을 냅니다. 누가? 변압기가. 근데 부하는 얼마짜리야? 600짜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얼마까지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516을 사용하고 있었네. 516. 600까지 걸 수 있지만 부하를 516만 걸었어. 516. kVA만 걸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340만 만들어내는데 부하가 516짜리야. 그러면 과부하 운전 될 거 아니야? 나눠봐라 이거야. 그러면 몇 프로? 516을 340으로 나누면 얘가 몇 프로쯤 될까요? 149%가 되네요. 149% 과부하 운전합니다. 이렇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 몇 번이 되느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구해보셔라. 이런 문제고요. 자, 2016년 전기산업교사 2회 2과목 전력공학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3의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